자, 몇 쪽 할 차례예요? 152? 자, 152쪽 보면 상가함수 덧셈 정리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풀이하는 내용들인데 배각 공식이라든가 자, 문제에서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는 두 선분 EFGH에 의해서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진다. 그냥 길이를 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겠는데 자, 이 각에 대해서는 지금 요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피타고라스형을 써주면 루트 5가 되겠지. 1대 2대 루트 5.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베타라는 놈은 요 삼각형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1, 3. 피타고라스형이 쓰면 루트 10.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1. 코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3.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코 코신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5 루트 2분의 3이 되고 이쪽으로 계산하면 5 루트 2분의 2가 되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루트 2분의 1이 된다. 됐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자, 297번, 8번 한번 해봐봐.
다 됐냐? 됐느냐? 아니네. 펜은 안 들길래 다 풀었나 했더만. 자, 지금 문제를 보면 하나의 반지름이 루트이고 하나의 반지름이 1인데 접선이 그어졌으면 이 베타는 45도, 즉 4분의 파인 거 알죠? 1대1 대 루트 2가 되니까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5분의 4는 코사인 알파면 5분의 3이 될 거고,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계산해주면 10분의 3 루트 2 이렇게 신신 10분의 4 루트 2가 돼서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DH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이 길이가 5가 돼요. 그러면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는 루트 34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DH의 길이는 루트 34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 다음에 AH의 길이는 루트 34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맞죠? 자, 그래서 뭐든 하나 구해놓으면 사인 알파가 5분의 3,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 사인 베타가 루트 34분의 3, 코사인 베타가 루트 34분의 5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신코코신 해주면 5 루트 34분의 15와 5 루트 34분의 12 이렇게 나타나서 5 루트 34분의 27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요거 계산하면 5 루트 34분의 20에서 빼기 5 루트 34분의 9 계산해 주니까 대입하면 루트 34 곱하기 5 루트 34분의 27 하니까 5분의 27이 되고, 여기는 루트 34 곱하기 5 루트 34분의 11이 되니까 쓱쓱 해서 5분의 11이 되고. 됐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299번도 한번 해봐봐.
자,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변의 길이를 다 구해야 되는데 일단 관건이 뭐냐면 지금 길이가 요놈 두 개하고 요 b가 주어져 있는데 b만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b를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3kk라고 놓고 지금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에 공통으로 이 CD가 겹쳐져 있으니까 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얘. 이 작은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얘. 두 개가 어찌됐든 CD의 길이의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K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길이를 1로 구했단 말이야.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3이 되고 그러면 총 4가 되지. 그러면 이 길이는 5대 4대니까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5니까 이 길이는 2.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를 다 구할 수가 있고 그걸 구하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도 자동으로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구해주면 되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야. 이렇게 평행선을 쭉 꺼주면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5분의 1 더하기 h. 탄젠트 베타는 5분의 1. 탄젠트 세타는 7분의 1. 해서 그럼 탄젠트 알파를 계산하고 싶어. 지금 이제 변수가 여기에 탄젠트 알파의 변수가 들어있고 탄젠트 베타와 탄젠트 세타는 값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탄젠트 알파를 세타와 베타의 합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놈을 구하는 식으로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세타에다가 베타를 더한 식으로 탄젠트 알파를 계산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라는 각이 세타 플러스 베타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얘가 1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7분의 1분의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요거 계산해주면 35분의 34분의 35분의 12가 돼서 17분의 6이 되고 됐지? 17분의 6이 나왔고 그러면 이놈이 5분의 1 플러스 h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5, 6은 30 17 더하기 17h 그래서 h는 17분의 13 이렇게 구해주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변수를 집어넣고 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마찬가지긴 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세타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놈과 요놈을 식을 만들어가지고 탄젠트 세타를 알파 빼기 베타로 해서 탄젠트 차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변수가 들어가서 식이 어지럽잖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값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비교해 주는 게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300번하고 301번 한번 해봐봐.
다 됐어요? 자, 첫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탑으로부터 8m 떨어진 지점에서 눈높이가 1.6인 수지가 탑의 밑부분을 내려다본 가게 크기가 세타이고 꼭대기를 올려다본 크기가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다. 탑의 높이를 구하여라. 그래서 실제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할 때 실제로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독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도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저기 멀리 섬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섬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한다든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의 산의 높이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실제로 이거 삼각측량법이라고 해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풉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가느냐, 뭐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했었을 때 이쪽에서 움직여서 재는 거야. 쭉 움직여서 적당하게 각이 되는 지점 여기까지 옮겨서 쟀었을 때와 여기서 쟀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럼 이 선상에서 90도 각도를 이렇게 움직여서 재보면 우리가 이 각이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풀 수가 있지. 실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쪽으로 내가 움직이는 건 내가 거리를 조정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 움직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쳐다봤을 때 각과 여기서 쳐다봤을 때 각이 있을 테니까 기왕이면 여기서 쳐다봤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여줘가지고 여기서 각을 재버리면 탄젠트 세타를 구해버리면 여기서 움직인 거리를 내려오면 L 탄젠트 세타라는 이용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있는 위치부터 선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적당히 움직여가면서 풀 수 있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조금 움직여서 여기서 쟁각이 몇 도고 여기서 쟁각이 몇 도인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삼각측량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활용되는 문제들이 이런 데서 좀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세타가 8분의 1.6이니까 5분의 1이야. 그러면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4분의 파이분의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 해서 5분의 4분의 5분의 6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고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8이면 여기가 12 그래서 12가 되고 여기가 1.6이 되니까 답은 13.6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P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4분의 1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탄젠트 알파는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분의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8분의 7분의 6 이렇게 계산하니까 7분의 6이죠. 그러면 1 곱하기 6분의 7을 계산해주면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코탄젠트 구해주면 되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302번도 한번 해봐봐.
자, 이 문제는 그냥 좌표를 찾아버리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좌표를 찾아주면 일단 이 점의 x좌표 값을 t라고 하면 t, 1-t의 제곱인데 이 지점이 t면 탄젠트 세타 1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분의 1t가 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t의 제곱이야. y좌표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1-t의 제곱과 2분의 1을 더한 값이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1 t가 t의 제곱하고 똑같아야지 되죠. 그래서 t가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p점이 2분의 1, 4분의 3이 돼버리기 때문에 2분의 1, 4분의 3. 4분의 4를 곱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얘가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럼 탄젠트 세타 1이 2분의 1이었으니까 1마 2분의 3, 2분의 1분의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4분의 1분의 4분의 8. 계산하니까 8.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 7번은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을 하는 건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요 그림은 진광에서 시험 문제를 잘 낸다. 이 문제는. 근데 다른 학교들도 종종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림. 근데 요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이제 그냥 풀면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탄젠트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요거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번 놔보면 탄젠트 알파가 A분의 2, 탄젠트 베타가 A분의 1이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기 때문에 1 플러스 A분의 2 곱하기 A분의 1분의 A분의 2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서, 그러면 A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A만 곱해준 거야. 분모와 분자 중에서 한쪽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최소가 될 때 전체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걸 굳이 쓴다면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라고 쓰고,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거는 탄젠트 값이 최대가 돼야지 세타도 최대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최소가 돼야지 전체가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2 루트 2분의 1. 그때가 최대값이 되고 A가 A분의 2와 같을 때 최대를 갖는 거니까 A는 루트 2. 그때 탄젠트 값은 2 루트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정석으로 푸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네,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접선을 이렇게 끄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의 제곱. 에이. 접선을 이렇게 껐어. 이렇게 껐어. 삼각형을 그리면 이놈과 이놈이 똑같은 각이죠? 그죠?
왜냐면 이거 원주각 이렇게 옮겨주면 90도로 옮겨주면 이 각이나 똑같기 때문에 90도로 옮겨주면 90도 빼기 x, 90도 빼기 x 이렇게 하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렇게 표현해주면 삼각형 PTA와 삼각형 PBT가 닮음. PT 대 PB는 PA 대 PT. 그래서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 됐죠? 자, 그거를 이용을 해주면 요놈이 이 각이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원에 접할 때 이렇게 접해야지 각이 최대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반지름이 최소가 돼야지 각이 최대가 되는 거야. 현이 일정하면 원의 반지름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이 세 개의 점이 원에 접하려면 결국은 얘가 접했을 때가 반지름이 최소인 거야.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 버리잖아?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 그럼 반지름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지나갈 때. 그래서 최소로 나타나는 원은 여기를 지나는 원은 접할 때고, 이렇게 접할 때의 값을 계산해 주면 여기가 a잖아. a의 제곱은 1 곱하기 2. 그래서 a는 루트 2.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원과 접선이 이루는 성질, 원과 만나는 교점이 이루는 성질을 이용을 해버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긴 해요. 이런 걸로. 답만 찾을 때는. 근데 아마 니네들한테 서술형으로도 잘 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알겠죠? 다른 중학교식 풀이 방법이 있다. 훨씬 간단한 풀이가. 간단하다. 자, 나쁜 놈들. 자, 303번, 304번 한번 해봐봐. 그래서 이제 303번이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리지.
이거 y좌표를 구하라겠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의 제곱으로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y좌표를 뭐 k라고 하면 k의 제곱은 20 곱하기 80. k는 40.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성질을 쓰면, 왜냐하면 이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여기에 접해 있을 때가 세타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생각하면 쉽게 풀고, 서술형으로 나왔다 하면 k분의 20과 k분의 80 1 플러스 k분의 80 마이너스 k분의 20 이렇게 해서 k 플러스 k분의 1600분의 60 해가지고 요거를 산술기하 쓰면 최대가 될 거고, 이게 최대가 되는 것은 k와 k분의 1600이 같을 때가 최대가 되니까 k가 40일 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탄젠트 값은 4분의 3이 돼요. 집어넣으면.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쉽다는 거지. 그냥 답만 찾을 때는 그냥 요거를 이용하는 게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고,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이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문제가 좀 은근히 학교 내신에서도 잘 나와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풀으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서술형이 아니었다라면 그 접선이 가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버리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알겠지? 이거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이쪽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 두 점을 지나는 게 여기가 접할 때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지 최대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의 그림 형태가. 그러면 요거를 t라고 하면 여기가 16이잖아. 그러면 16 곱하기 36은 t의 제곱. t는 24. 여기 24니까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 어차피 구해야 되나? 구해야 되는구나. 플러스 24분의 16, 83, 24, 8, 26이니까 3분의 2와 24분의 36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타나니까 2분의 6분의 5. 그래서 12분의 5.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305번도 한번 해봐봐. 똑같은 문제지? P와 H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T라고 놓으면 T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해서 8 곱하기 18. 따라서 T는 12. 이렇게 해버리면 답은 간단히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요 문제 유형이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따다닥 실려 있는 거는 그만큼 내신에서 많이 출제된다는 거야, 이 그림이.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특히 이 문제는 활용 문제 중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다 됐죠? 덧셈 정리의 증명은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지.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뭐 다 빠졌나, 내용이? 오, 다 빠졌구나. 오, 내용이 진짜 많이 빠졌구나. 덧셈장님만 남겨놓고 싹 사라져버렸네? 공식이 원래 더 있는데?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상담 부터 하도록 할게요.